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자, 월요일 새로운 시장이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월화수목금이라는 데서 이제 의미를 항상 두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 또 월요일에는 또다시 또 다른 의미를 또 두고, 그리고 12월 31일은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또 그런 의미를 두고 1월 1일은 또다시 또 다른 의미를 둔다는 거죠. 하지만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하루하루일 뿐인 관점이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무슨 말이냐면, 자, 시장이 빠지고 있어요. 시장이 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진다는 것 말고 더욱더 큰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은 바로 시청자님, 바로 자신입니다. 아, 여기서 어떡하지? 빠졌는데 어떡하지? 올랐는데 어떡하지?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직접 이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을 하지 않으면 빠지는지 오른 거는 의미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은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908포인트입니다. 0.6%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0.6%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자, 개인이 4억 원 매도세, 그리고 기관이 41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928억 원의 급격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매도세를 많이 나타내는 외국인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자, 아무래도 그리스에 대한 부분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4%, 현대차 마이너스 1.4%, 시장에 대해서는 뭐 선방을 한다, 그죠? 자, 한국전력이 0.8%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0.4%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기아차가 0.9%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업종도 한번 같이 볼게요. 증권업종 같이 봐야겠죠? 시장 많이 빠질 때는 증권업종 봐야죠. 증권업종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1%, 2%대 각각 약보합권,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증권주가 빠지는 이유는 우리는 증권에 대한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를 바랬는데 없었다. 변동폭만 더 키우는 시장입니다. 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가야지만 증권주가 갈 수 있는데 안 가니까 또 맞죠? 이 참, 그러면서 증권주가 조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맞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증권주가 빠지고 있어요. 이럴 때 좀 더 기회로 삼아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자, 이미 시장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험수 시장으로 가겠습니까? 금융자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시장으로 안 흘러 들어올까요? 저는 흘러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증권업종은 좋은 포인트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NC소프트부터. 자, 금일 18만원을 나타내면서 3.1%가 크게 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개월 걸렸다, 그죠? 14만원에서 올라오는데. 자, 18만 1천원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NC소프트인데, 이유는 뭘까요? 신작 게임 출시죠. 바로 모바일 게임과 같이 연동되는 리니지. 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를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질 때 사는 겁니다.
오를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질 때 사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마트. 자, 이마트가 5.2%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이 위법이다.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변동폭이 상당히 오늘 크게 나타나고요. 자,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이마트 같은 종목 보면 항상 그래요. 이마트. 하루에 그것이 별로 안 움직이고, 그거 시간이 지나도 많이 안 움직이는 주식이잖아. 하지만 오늘 5%가 뜨죠. 그거는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변동성이 작게 움직인다고 판단을 우리 스스로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겠죠. 항상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업황적인 부분과 트렌드를 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535.2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 0.29%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이 다시 한 번 더 반등 탄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개인이 지금 46억 원, 기관이 그리고 65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11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카카오가 123,500원으로 2.2%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동사! 자, 23,750원에 0.2%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디톡스가 오늘 잠시 쉬어갑니다. 279,400원으로 마이너스 1%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가 0.3%대 다시 한 번 더 강보합권의 움직임이고요. CJ ENM. 자, INBC가 오늘 알리바바와 같이 투자가 들어갔죠. 자, 34,550원의 컨텐츠 업종의 대표격이죠. 2.5%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웹젠. 야, 다시 좀 그 상한가를 도달하는데요. 조금 과열돼 있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유팜. 상한가는 조금 풀렸네요. 14,200원으로 98만 8천주 거래되고 있고요. 자, 14.06% 오늘 상한가도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대한유팜 왜 올라갔을까요? 아직 뉴스는 안 나왔어요. 자, 4분기로 갈수록 10월달과 내년 1월달 사이에는 항상 경험치적으로 어땠다? 바로 방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어디에? 바로 AI에 대해서. 자, 철새가 돌아오는 계절이 가을, 겨울입니다. 맞죠? 그리고 중국에 AI에 대한 사망 사고가 있었다. 그게 중국의 철새가 황사를 따라서 한국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 그 관점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아직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인터플렉스. 오늘 8.5%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플렉스가 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인터플렉스에 대한 매출 구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매출이 어떻게 구조가 나타난다고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이 40%, 삼성전자가 30%. 예전에 같았으면 이 두 개 다 회사가 안 좋았을 때는 주가가 내려가요. 삼성전자는 좋고 애플이 나빴을 때는 주가가 좀 올라가다, 맞죠? 두 가지 다 좋았을 때 신고가를 갔었죠. 그럼 많이 빠졌어요. 두 회사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주가가 빠졌어요. 애플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신에 그 기간적인 부분이 오늘 올라가느냐, 내일 올라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통화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환율. 자, 1101원 50전으로 1원 60전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 예상 마감 밴드는요, 1905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빠질 때 사는 게 주식입니다. 아시겠죠? 빠질 때 사는 게 주식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음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싼 가격에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여유로워지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게 역발상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내 종목이 빠져서
너무나 힘들다. 아니면 이 종목 사도 되겠나 하는 종목 있으시면 지금 당장 연락하십시오. 저와 김선윤 멘토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산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재 멘토고요. 예,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회복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900을 살짝 깨긴 했었지만 1909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종목군들 눈을 보자면 LG화학이 좀 반등을 빠르게 주고 있고 오늘 눈에 들어오는 게 NHN엔터 NH엔터 9%대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삼성 엔지니어링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정도가 빠른 상승을 주네요. 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외 악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도, 유럽 증시도 급락을 했어요. 유가가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유가 제동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상승적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국내 증시 오늘 먼저 선 반영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고 자 오늘장 수급 상황을 좀 보시자면 현재 외인들이 977억 원치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현재 돌아섰습니다. 자 또다시 기관들이 매수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또 좀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연기금이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1000억 이상 매수, 1200억 이상 매수가 나왔다고요. 자, 오늘도 추가적인 기관들의 매수로 인해서 지수 하락 방어. 1800포인트가 온다면 정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보고 제가 굉장히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0포인트를 깬 다음에요. 다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길어야 4개월이 걸렸어요. 길어야 4개월. 지금 코스피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보시자면요. 2000포인트 깨졌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10월 들어서 딱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10월 들어서. 1개월, 2개월, 3개월째란 말이죠. 내년 1월 안으로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200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한번 거의 가까이 갔다가 꺾이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너무 큰 걱정보다는 우리 쇼커버링 물량 기대 해보자고요. 그렇게 걱정 마시고 대응해보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유 종목 있는데요. 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고려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좀 이따 예스 해드리고요. 누적 수익률은요. 네, 45대 104%입니다. 자, 고려현 AS를 좀 해드릴게요. 많이 밀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0.6% 정도 밀리고 있는데, 마이너스 1%가 안 넘어가요.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계속 조금은 크게 밀리지도 않고 해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대형주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주는 포인트 나온다면은, 네, 상승 분위기를 타겠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말씀 드리는 거 없고요. 그냥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그래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조이시티 매도할까요?인데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이시티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급락한 다음에 지난 금요일 급등하고 오늘도 그래도 시가 대비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매수가가 24,800원이십니다. 약간 좀 너무 급등 포지션을 따라가지 않으셨나 좀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왜 나는 이걸 못 샀을까? 웹젠 뭐 이런 고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이시티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게요. 조이시티가 어떤 회사입니까? JC였고 프리스타일 풋볼이나 이런 게임도 만드는 대표적인 프리스타일이죠. 그 해외 모멘텀이 좋아요. 남미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에 따라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오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횡보하던 게 어떻게 상승을 줬죠. 자, 조정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부탁드릴 건 뭐냐면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오세요. 손해는 안 보실 거니까 빠져나오십시오. 만약에 이게 다시 밑으로 깨져버려가지고 얼마 깨져버리면 22,000원 아래로 깨져버린다면 그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때 손절하시고요. 올라가 준다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25,000원 이상에서는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인데요. 이상현 대표님의 레전드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와주시죠. 네. 자, 1864번님. 자, 하나마이크론 매수할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뭐 매수하셔도 무방한 종목이고 대신 그거는 알아주십시오. 방송에서는 7,000원에 나갔던 종목이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종목이 지금 상당히 뭐 신고가를 행진을 하면서 나는 쉬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반도체 업황의 변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은 세계 최초의 플렉서블 반도체를 개발한 회사라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의 효용 가치적인 부분이고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보시는 게 맞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포인트를 조금 잡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사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보다 보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자, 이 고가 권역 자체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익은 4%에서 5%예요. 대신 마음고생은 정말 많이 합니다. 저가 권역에서 남들이 안 살 때 사면 수익은 20에서 30% 아니면 100%, 200%예요. 예. 그러면 그때는 마음고생을 똑같이 하지만 저는 4%, 5% 먹을 바에는 20%, 30%를 먹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지금 내일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적인 부분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만 시간적인 부분만 투자를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수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카드가 오늘 좀 밀려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계속 야금야금 밀려 내려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4만 또 매수가 7,000원대 매수하셨어요. 여기 포인트죠. 자, 큰 그림에서 보자면 매수하신 구간 자체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맨 아래 라인은 200일선 라인인데 주가가 크게 봤을 때는 아직 바닥을 좀 확인하지는 않는 상태란 말이죠. 수급적인 흐름 봤을 때도 외인의 매도가 좀 상당 부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긴 하지만 최근에서는 약간 매도 수도 좀 상당히 나옵니다. 근데 기관의 매수는 아직까지 큰 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200일선 바닥을 확인하면서 한 4만 한 3,000원 바닥 확인하면서
주가가 다시 어떻게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는 좀 아닌 것 같고, 추세장으로 보건대 42,500원 라인을 깬다면 문제가 좀 발생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져가시고 48,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다시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STS 반도체이네요. 매도할까인데요. 이상놈 회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참, 이거 STS 반도체, 아이고, 참, 많이 미끄러졌다, 그죠? 그냥 이게 참, 그래요. 왜 이거를, 자, STS 반도체 업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에 어느 정도 하단 권역이죠. 자, 이 하단 권역에서 이 21선에 대한 지지를 보고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식이라는 게 쉽게 오를 것 같으면 다 돈을 벌고 있겠죠. 그건 아니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눈에 보이는 차트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기업의 업황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좀 더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STS 반도체 바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분야인데,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반도체 패키징을 요하는 부분, 아니면 후공정을 또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하는 부분에 따라서 단가의 인하에 대한 압력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STS 반도체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 시스템 반도체냐 하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때요? 그냥 메모리 카드,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테스트 및 조립. 후공정 업체구나. 자, 라는 거예요. 자, 후공정 업체입니다. 후공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뒤처리를 하는 과정의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주가상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더라도 크게 베네핏을 보기는 힘든 과정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가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나에게 대한 매수 사인을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갈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항에 맞고 크게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가격 언제 이익 실현을 하시냐면, 지금 파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3,000원 이상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조금은 업황이 살아있는 트렌드가 맞는 다른 종목군을 좀 더 찾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NH엔터 매수입니다.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문자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8만원 아래서 장땡이다 말씀드렸었고, 11월 달에 막 하한가 갔던 날, 그 다음날 제가 한국에 와서 다시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몰빵도 가능하다. 신용까지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중 50%씩 담아라 라고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현재 91,000원인데요. 이제 7만원 아래 담으셨던 분들은 수익이 거의 한 3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공개방송상에서 제가 평균 단가를 알아봤는데 7만원대 초중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수익이 25%씩은 나오고 계신 상태예요. 근데 이거 지금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만원 아래에서는 그냥 뭐라고요? 장땡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시죠?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는데, 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NH엔터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공개 방송을 하는 날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면 되고, 아니면 저 가족이니까요,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라고 합니다.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성현 대표 받아주시죠. 아, 제가 받을까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다음 카카오 사보려고 예. 그러는데 괜찮은지요?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버퍼링이 좀 걸렸어요. 예, 다음 카카오 한번 사보려고 그러거든요. 사보시려고요? 예. 예, 왜 사려고 하시는 건데요? 많이 밀려갖고 예. 지금 갈 수 있나 한번, 많이 밀려서요? 예, 예. 오늘 또 오르네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 일단은 매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어머니,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 기업을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같이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고요. 예. 전화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카카오의 대표가 이석구 대표입니까? 맞죠? 조사는 끝났어요. 맞죠? 조사를 들어간 거는 혹시 아세요? 예, 예, 그리고 끝났잖아요, 조사가. 예. 그게 혹시 결론이 났나요? 예? 결론이 났나요? 결론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결론은 안 났죠? 예, 맞죠? 안 났어요. 그럼 불확실적인 요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이 기업을 봤을 때, 지금 카카오톡이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카카오페이라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들고 들어왔어요. 예. 예. 근데 KG 이니시스나 아니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간편결제라는 부분을 들고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주가보다는 크게 가지는 못하겠다, 그죠? 예. 왜냐하면 카카오톡만이 편리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타 업체들도 편리한 결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우리가 불확실적인 요소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주가상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예. 어머님이 지금, 꼭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간을 보십니까? 단기를 보십니까? 아니면 장기를 보십니까? 중장기를 보십니까? 단기요. 며칠을 생각하시는데? 한 달 정도. 한 달은 단기가 아니에요. 예, 한 달은 중기라고 하고, 한 달 뒤에 주가를 봤을 때 저는 이 주가가 크게 변화된 부분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차라리, 기간적인 부분을 본다면 내년 3월이나 4월 때까지는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분기 결산 실적이 나와야만 이 기업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 저는 매수하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세요. 예, 종목 선당 감사합니다. 저 대성창투를 살았는데요. 네, 사고 대성창투요. 나니까 그냥 고점이 됐대요. 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팔아야 될지 더 사야 될지 궁금해서요. 매수가가 얼마세요? 예, 2010원에 고점에 샀어요. 최근에 사셨어요? 예, 요번에 그냥 올라가길래 따라 샀더니 그게 고점이 되네요. 비중은 얼마나 사셨어요? 한 30% 돼요. 이거 왜 올랐던 건 알고 계시죠? 8월 달에. 예. 이번엔 또 왜 오른 건 알고 계세요? 예, 저기 중국 그거 한다고 그래서 따라 샀는데요. 네. 자, 선생님, 이렇게, 이런 점은, 거의 테마성이잖아요. 예. 그쵸?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지난 금요일 날 사셨나요, 혹시? 예? 금요일 날 사셨나요? 예, 먼저, 목요일 날 샀죠. 목요일 날 사셨는데, 금요일 날 밀릴 때는 정리 안 하셨고, 예, 그 손을 놓쳤어요. 오늘 또 하니까 또 걱정이 돼서 전화하셨는데, 예. 지금 자리 또 굉장히 좀 애매해요. 예. 팔기 자체가. 근데, 예. 대성창투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해서 조금 수익 개선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올해. 예. 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올해 실적 개선이 커서. 근데 예. 문제는,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이 또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참으실 수 있으실지 예, 예. 더 빠진다는 얼마나 소리예요. 기다리면 될까요? 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기다리는 거는 실적을 봐야 되죠. 실적 이슈로 올라가니까 내년 2월인 거죠. 아, 내년까지 있어야 돼요? 내년 2월 이후는 돼야지 얘가 좀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아, 그래서 예. 당장에 오를 포인트 자체는 없어요, 사실 선생님. 예. 그래서 요번에 중국 관련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말씀 반등 주셨던 이슈가 있긴 없을까요? 하지만, 그게 지금 이슈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이슈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 네. 그럼 뭐 손절했다가 다시 또 사들여서 손절해야 되나요? 이게 이런 종목은 저희도 설명을 드리기 굉장히 애매해요. 예. 왜냐하면은, 자세한 회사 사정을 알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단지 테마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 이거 실적으로만 보고 판단하건데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실적에 대해서 주가 수준과 비교해 보자면 그나마 조금 저평가기 때문에 제가 좀 조정 나오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예. 회사 속을 완벽하게 팔 수는 없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뭐 상장 수혜주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 아니요, 도움이 그건 안 선생님 불가능하고요. 될까요? 예, 예. 영업이익이요. 예. 코스닥 기준에 5년 연속 적자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 상장 폐지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선생님. 예. 그건 아니고요. 네.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더 나온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아, 예. 더 빠진 다음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 기다리시던가 아니면은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던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아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도와줘요. 예. 자, 다음 전화인데요. 이상남 대표님께서 좀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물려갖고, 예. 예, 아이고, 예, 그렇죠. 조금 많이 내렸는데 좀 괜찮을까 싶어서 대상을 한번 아, 매수해볼까 대상이요? 하는데. 네. 네, 아이고, 예, 참, 이게 제일 심한 종목입니까? 네? 제일 심하신 종목이에요? 아, 매수에 대한 부분이십니까? 예, 매수 조금 하면은 조금 네. 수익을 볼까 싶어서. 아이고, 어머니, 있는 종목이 전부 마이너스라. 에이, 이게 많이 올랐던 건데 조금 이제 올라가는가 싶어서. 아, 대상이요? 아, 네. 대상 매수해도 될까요?에 대한 부분이네요. 네. 아유, 예, 참, 이게 참 집담속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거 참. 예. 예, 이게 종목이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거를 말고 이제 또 다른 종목을 사신다. 일단은, 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네. 자, 대상이라는 종목이 이제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조금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상은 청정원이라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1인당 가구 수가 늘어날수록 여기 제품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매출은 좋아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대상이라는 기업은 매출의 60% 이상을 전분이라는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그 전분에 대한 주 원료가 바로 옥수수입니다. 자, 근데 옥수수가 거래가 되는 곳이 바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예요. 그러면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통화 가치는 바로 달러로 계산이 되고 지금 미국에도 보면 뭐 강풍도 많고 폭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자, 봄이나 여름에 비해서는 가격 자체가 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어머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예, 그러면 대상이 지금 오르는 관점은 바로 왜 그런 농산물적인 가격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부분에서 오르냐 하면 대주주에 대한 지분의 취득이라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빠졌을 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빠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주주 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복구가 되면서 이만큼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적인 부분이 기인되지 않으면 이만큼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예.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큰 수익보다는 또 짧게 보시고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물려가지고 또 다시 또 물려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더
시세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 트렌드를 갖춘 종목에 대한 타이밍을 조금 잡으시는 게 바람직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안정적인 종목을 하시는 건 좋으신데요. 근데 지금의 대상보다는 다른 여타의 종목을 조금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잘 몰랐어. 아이고, 그렇죠, 어머니. 자, 예. 자, 그래요. 아쉬운 마음 저도 근데 한가득 있고. 시간상 예. 좀 얘기 좀 드리는 거는 그런데 제가 그 유안타 그 증권을 요 앞전에 들어갔었는데요. 아, 참. 예, 그 아, 예. 4,300원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 그래도 좀- 그거는 저희가 따로 상담을 제가 해드릴게요. 저 방송에서는 그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 항상 네네. 있어요. 그래서 네.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매도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도하지 마세요라고. 왜 그러냐면 일본 시작했습니다. 남미 시작했습니다. 내년 2월 유럽입니다. 그 다음 내년 하반기 미국입니다. 램시와 매출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시작되면은 더 빠르게 소진이 될 겁니다. 3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4분기 실적도 당연히 괜찮겠죠. 멕시코, 일본 판매 개시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좋을 겁니다. 3분기도 좋았다고요. 이젠 재고에 대한 문제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언제 반등을 주고 언제 매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셀트리온은. 지금 당장의 주가 39,800원 4만 사셨어요. 네, 괜찮아요. 들고 계십시오. 바로 올라갈 거예요. 시간을 얘한테 조금만 주세요. 이슈가 넘치잖아요. 내년도에 정말 많이 오를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좀 빠지는 걸로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좀 믿어봅시다. 그리고 비중이 40%인데 괜찮습니다. 네, 기다리시면 돼요. 크게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이 낮아요. 호재가 악재보다 훨씬 더 많아진 종목입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보시고 조금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스펙코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스페코. 자, 일단 참 이 스페코, 제가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스페코 아니면 뭐 이제 우리 남북 경업주, 방산주,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재알고 보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몇 년, 지금 8년이 좀 넘었어요. 데뷔한 게 8년 정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오면서 봤던 경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방산주하고 그리고 남북 경업주는 거의 99.9%는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예. 차트도 아니고요. 수급도 아니고 정보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에요. 근데 그 정보가 개인들은 항상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스페코는 잘 모르겠어요. 대신 차트에 대한 부분으로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왜 이거를 정보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저가 권역이 얼마냐 하면 1650원이에요. 이 가격대 밑에는 과매도 구간이 항상 걸려있는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 밑에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고점 자체의 박스권 상단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5150원이죠. 자, 왜 이 자리가 됩니까? 여기서는 꾸준한 저항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페코가 또 다른 시세적인 변화점이 필요한 가격대가 얼마냐면, 자, 다시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항상 윗꼬리가 앞에서 달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가격대 위에서는 악성 매물이 분포를 하고 있다. 왜? 1999년도에 이 긴 장대 음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누군가는 끊어먹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튀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부분이 할애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5,150원이 돌파가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스펙고를 생각해 보자. 지금은 아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급하게 따라가시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지 않나. 성장성은 분명히 있어요. 실적도 좋을 겁니다. 자본기도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정을 좀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요 포인트까지 기다리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려오든가 올라가든가 어쨌든 간 여기서 바로 오든가 바로 올라가든가 포인트가 필요해요. 포인트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의 포인트 자체는 좀 애매한 수급 상황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확 들어온다고도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적은 좋을 겁니다. 자본기 때.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당장의 포인트에서는 상승 분위기를 찾기는 좀 이르지 않나. 지수가 빠르게 상승을 주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좋겠지만은 지금부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반등을 줄 때. 결론은 뭐다? 일단 반등을 주면서 수급 들어올 때 매수하세요. 그때 매수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업무역 매수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영업무역도 제 편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자, 요때 우리가 이제 그 막상막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요 또 선상클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 42,000짜리가 이제 앞자리가 3번 바뀌었습니다. 3만원이 오르면서 72,000원까지. 거의 뭐 70% 넘게 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되돌림 파동에 의해서 빠지고 있는데, 자, 오를 때 이유가 뭐였나요? 추운 겨울에는 여전히 많이 팔리겠구나, 패딩류가.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그런 기대감. 자, 그럼 빠질 때는 왜? 현실화. 현실적으로 딱 보니까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되돌림 파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가 자체는 기대감이 올랐던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고 악재가 반영되고 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주가가 돌아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걸 좀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 매수를 하지 마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엔지니어링입니다.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주가가 정말 많이 밀려요. 이유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면 안 된다는 건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삼성의 지배구조 출자 전환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엔지니어링만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누구의 지분을 들고 있고 누구는 누구의 지분을 들고 있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삼성그룹인데 엔지니어링 거기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다시 한번 그 뭐 삼성중공업과의 합병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삼성물산 쪽도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그 기업부를 조금 압축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렇죠? 임원들도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중공업 쪽이 아직도 우세하긴 하고 뭐 물산 쪽이 우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다시 오를 그런 포인트 생길 거예요. 근데 당장은 아니고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매수 의견 못 드리는 게 수급 분위기가 뭐 기간대로 좀 돌아온다. 아직은 조금 확신하기 이르지 않나.
외인들도 좀 강한 매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나오는 시점에서 엔지니어링 주가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네. 그 포인트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고 지금은 때가 너무 이르다. 그래서 잠깐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LG노텍입니다. 매도 시점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LG노텍 좀 더 들고 가십시오. 왜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기업의 가치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왜? 실적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저가 권역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왜? 실적이 바뀌었으니까.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실적이 오르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 파동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죠. 거기에 대한 포인트. 자, 실적으로 올랐는 부분 자체를 지금은 다 상쇄를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지금 조정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실적으로 기대감이 올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될 수 있고 거기에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느냐? 잘 나오고 있죠. 어디에서? 바로 애플에서. 그러면 당연히 4분기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지금은 저가라고 봅니다. 좀 더 보유하시고 수익 내고 파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요. 자, 1차적으로 12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홀딩 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엑토소프트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데 조금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X의견을 드렸어요.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해보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다시 올라갈 종목이에요. 어떤 그림을 좀 예측해보냐면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2012년부터 해서 2013년 고점 포인트까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몇 배가 올랐습니까? 10,000원부터 친다면 7배가 올랐죠. 무섭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많이 밀렸어요. 그쵸? 고점에 자꾸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저점 바닥에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다음 포인트 자리 이 정도 자리 봅니다. 얼마죠? 43,000원. 43,000원 정도까지 저는 엑토소프트의 흐름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장 모멘텀 좋고 실적도 개선 사항이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좀 보겠습니다. 대위웨이팅 매수해야 될까요?인데요. 이상동 대표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이 대위에이텍이 이제 알루미늄 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신차 모멘텀이 조금 존재를 했고 주가가 올랐던 상황인데, 자, 그런데 조금 고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자, 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내수라는 부분에서 증가가 가능해야 되고 수출에서 증가 가능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조정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사지 마십시오. 얼마에 사냐 하면,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을 산다면 1,600원대를 보겠습니다. 그 가격 권역까지 좀 더 기다리시다가 그 가격 권역이 왔을 때 매수를 하셔서 큰 수익을 보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처 드리지 못한 부분 내일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빠르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토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